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분담 비율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기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이후에 실제로 자금을 집행할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자금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담은 지원 항목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매입비 및 임차료,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게 될 때 들어가는 건축비, 또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자본재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인데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자본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신축하게 될 때 전기, 통신시설 같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입니다. 연구개발비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 이 항목은 특히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할 때 지원하는 항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개발센터는 전통적인 제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같은 곳에 입주해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겠지만 연구개발센터는 기존의 도시 지역에 있는 그런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R&D 전문 기업을 유치할 때 지원 항목으로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수도권인 경우에는 국가가 30을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70을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업이 비수도권에 위치하게 된다면 국가가 60을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0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비수도권을 줄여줌으로 해서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어느 정도 또 촉진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현금 지원에 대한 그런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곳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어떤 지자체는 자금 여력이 충분해서 현금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지자체가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워낙 좋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많이 와서 우리가 그런 모든 기업을 다 현금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체제,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입장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현금 지원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있는데 재정이 좀 건전하지 않아서 우리 지자체가 자금을 분담할 수 없다. 지자체가 분담할 수 없다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금 지원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 없이 동일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고용보조금 중에서 기술계 인턴 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하지 않고 전액 국고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율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고 실무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해당 지자체가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서 현금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가 분담하는 비율을 높여서라도 유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그런 조문이 될 텐데 흔히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국가하고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율은 다시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가 또 나누게 됩니다. 서로 분담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좀 제목이 긴 그런 규칙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의 별표에 보면은 어떻게 분담하라고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번에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특별시, 광역시거나 또는 도의거나 동일하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외투기업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초지자체 간 자금을 분담하는 비율에 대해서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현금 지원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또 광역지자체 이런 레벨에서 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때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게 통보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분담하게 됐으니까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지급을 해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됐을 때, 그 기초지자체가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분담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광역지자체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100% 부담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금 지원을 결정을 했지만 무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금 지원을 위해서 협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방법이 있다면 그 기초지자체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물론 시도지사인 경우가 시도지사가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 분담 비율을 차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도지사가, 특히 도의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담을 100%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이 부담은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어떤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광역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구에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이런 쪽에 잘은 모릅니다만 기초지자체에는 시군이 있고 구가 있는데, 시군과 구는 약간의 좀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무에도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할 때 시장 군수의 허가 권한하고 구청장의 허가 권한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서 기인하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인 경우에는 도하고 시군이 반드시 분담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하고 구가 분담을 하지 않고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의 근거 법 조문입니다. 사실 현금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절차적인 것들은 현금 지원 제도 운영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현금 지원 제도 운영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있는 내용이고, 이 중에서 특히 제4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지원 제도 운영 요령 전문을 보기를 원하시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현행 법령을 행정규칙으로 변경하고, 이런 요령은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법령이 아니라 변경한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하셔라는 안에다가 현금 지원제도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